자, 오늘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간단하게 하고 설명 좀 나가볼게. 자,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분포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포고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우리가 조사해봤을 때 아니면 뭐 어떤 동물의 크기 같은 거 조사해봐도 평균 근처에서 제일 많이 몰려있을 거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그 비율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네, 그렇게 되는 분포를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정규분포 함수의 함수식은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까지만 알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정규분포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인데, 정규분포도 일종의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어, 그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밑면적이 통째로 다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전체 밑면적은 1이다. 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밑면적을 다 조사해보면 무조건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죠,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이 반쪽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0.5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0.5라고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확률 변수 x값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뭐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이 확률은 예를 들어서 x값이 알파부터 x값이 베타까지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면적,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이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인 전체 밑면적 1이다.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은 바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밑면적이 된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만의 특징, 자, 얘가 완벽하게 x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평균, 시그마 제곱.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평균과 분산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식에 따르면 x 빼기 m의 제곱 요 녀석 때문에 실은 이제 x는 m에 대한 대칭성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평균을 변화시키면은 이 모양 그대로, 이 휘어진 모양 그대로 x축의 좌우로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m1일 때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평균이 m2일 때 정규분포 곡선은 똑같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평균만 움직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어요. 알겠죠? 평균이 바뀌면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평균은 쉬운데 이제 표준 편차가 좀 어려워. 자, 표준 편차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또 표준 편차가 좀 작아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 이 흰색 그래프보다 표준 편차가,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떤 일이 돼버리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녀석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죠? 편차라는 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 그지?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한마디로 자료들이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커졌어. 이거보다 더 커졌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뭉툭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면적이 더 커지는 거야. 이 평균으로부터 양극단으로 갔을 때 밑면적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작아지면은 얘는 더 뾰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더 뾰족해져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급격하게 더 작아지는 거야. 대부분의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뭉툭해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샤프해진다, 뾰족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얘는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문제는 안 나오고, 만약에 나오면은 뭐 표준 편차가 커졌을 때랑 작았을 때랑 그래프를 뭐 비교해봐라. 어떤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표준 편차가 더 크냐? 뭐 이 정도 물어봅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고요.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을 가지고 자, 75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몇 개 풀어봅시다. 자, 461번에서 462번.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정규분포를 이제 n 가로고 n,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461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평균이 5고 분산이 4니까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5, 자 여기는 이제 4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분포를 적어준다. 그래서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3번 문제 봅시다.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n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평이동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휘어진 모양은 시그마 따라서만 결정이 되겠어요. 알겠죠? 표준 편차가 변하면 곡선이 휘어지는 모양이 달라지고 시그마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만 바뀌면 얘는 좌우로 평이동만 하게 된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464번 m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작을수록 곡선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평균 근처에 더 많이 값이 몰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이제 465번 문제부터 한번 잘 봅시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만 보고 이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세요. 좌우 대칭되게.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 평균이 되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하나 일단 그려주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이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p, x가 m보다 같거나 크고 m 더하기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a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 x가 m보다 같거나 크고 m 더하기 이 시그마보다 m 더하기 이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b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요걸 그림상에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림상에서 표현해주면은 자, 먼저 x가 m보다 같거나 크고 m 더하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값이 m보다 조금 그 표준 편차 값만큼 m에서 시그마만큼 더해서 여기 어딘가에 요 간격이 이렇게 시그마가 되게 여기 m 더하기 시그마라는 x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면적이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 말은. 알겠어요? 요만큼의 면적이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가 되냐면 그럼 m부터 시작해가지고 m 더하기 2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한 번 더 갔어. 그럼 여기가 이제 m 더하기 2 시그마가 될 텐데 그럼 여기 평균 m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요만큼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차피 정규분포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밑면적을 생각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요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줄 수 있는데, 자, 거기 465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먼저 465번 문제를 보면은 p m 시그마보다 같거나 크고 m보다 작을 확률 요걸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m 시그마라는 녀석은 m부터 시그마만큼 뒤로 갔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쯤에 m 시그마가 있을 텐데, 자, 요렇게 그어서 요 면적을 지금 계산해 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린 정규분포 곡선은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 요 파란색 부분이 a니까 m부터 m 시그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부분 접힌 대칭성을 가지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의 면적도 얼마가 된다? a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6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466번 문제. 6번 문제는 x가 그러면은 m 더하기 시그마부터 시작해서 m 더하기 이 시그마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을 생각해주면은 바로 요 부분의 면적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요 부분의 면적은 이만큼 요 빨간 부분이 b고 요 파란 부분이 a니까 b에서 a를 어떻게 주게 될까? 빼준 게 되겠지, 그지? 그죠? 네, 그래서 요 녀석의 면적은 b 빼기 a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7번 문제 봅시다. 467번 문제를 보면은 p 자, 어떤 확률이야? 확률 변수 x가 m 더하기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그럼 m 더하기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는 m 더하기 시그마가 여기인데 여기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만큼을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만큼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전체 면적이 1인데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반쪽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 0.5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0.5에다가 a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네. 따라서 요 면적, 요 확률은 0.5 더하기 a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된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듯이 뭐 대칭성 같은 걸 이용해 주는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넓이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468번 문제 보자. 자, 이번에는 x가 n-2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자, 그럼 n-2 시그마는 여기서부터 시그마만큼 두 번 가가지고 여기쯤에 n-2 시그마가 있을 텐데, 자, 대칭성을 생각해주면 요만큼 n부터 n 더하기 2 시그마까지가 요만큼 면적이 b니까 요 반대쪽 이만큼의 면적도 얼마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나는 n 빼기 2 시그마보다 x가 더 작아야 돼. 요만큼의 면적만 알고 싶단 말이야. 요만큼 면적. 자, 그럼 이만큼 요 반쪽아리가 지금 0.5인데 요만큼이 b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5에다가 b를 빼준 만큼이 면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규분포 곡선의 어떤 밑면적을 구할 때는 대칭성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m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성. 미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표준이란 말이 붙었어. 얘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을 녀석이에요. 기준으로 삼을 녀석인데, 자, 보자. 자,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은 정규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짜리인 정규분포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은 우리가 확률 변수를 보통 G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 C로. 우리 전에 요거 한번 본 적 있지? 자, G를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이제 치환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치환시켰을 때 G의 평균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G의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된다? G의 표준 편차가 1이 된다. 이거 저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요 G예요, 바로. 요 G. 자, 그래서 어떤 그 확률 변수 G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때 정규분포. 그러니까 얘가 0,1의 제곱,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녀석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 그래.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도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처럼 뭐 이런 식으로 평균 0이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지겠지, 그치?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휘어졌는지는 몰라도 표준 편차 1에 따르는 그 휘어짐 정도를 가지고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면적들을 계산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책 맨 뒤에 있는 표준 확률 분표예요. 자, 책 맨 뒤에 한번 볼까? 자, 104쪽. 백사쪽에 보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해가지고 표가 하나 큰 게 하나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 표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자, 표 오른쪽 위편에 보면은 정규분포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정규분포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자, 그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면은, 자, 요만큼이 색칠이 돼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요만큼이 색칠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G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에 G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G값이 G일 때까지 요 면적이 그 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표를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상하함수표나 뭐 무리수표나 이런 거랑 비슷하니까, 상용로우표 이런 거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읽을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G값이 1.96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디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까 그 이제 맨 왼쪽에 표가 쫙 보이면 1.9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1.9. 그 다음에 1.9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0.06이랑 마주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얼마가 되겠어요? 0.475라고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이 G값이 딱 1.96이 되면은 이 밑면적이 얼마가 된다? 0.475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0.01부터 시작해가지고 3.49까지 얘를 0.01 간격으로 해가지고 다 그 근사값을 계산해 놓은 표야.
원래대로 하면 이걸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적분이 되게 어렵거든. 자, 그래서 그냥 표로 주어졌습니다. 이 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표의 일부분이 필요하면은 주어집니다. 알겠죠? 네. 표 보고 이제 찾는 문제인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7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76페이지. 자, 76페이지 그 밑에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표가 보여요. 표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 표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469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 변수 g가 정규 분포 0,1의 제곱, 표준 정규 분포죠. 요걸 따르는데, 이때 우리가, 먼저, g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상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평균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플러스 1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데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몇 배를 해주면 돼요? 2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0부터 1까지 면적이 얼마인고 하니까 그 표를 보고 찾아보자. 자, G값이 1.0이 되는 그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G값이 1.0인 게 확률이 얼마야? 그 미면적이 0.3413이라고 나와있지? 옆에 표를 보면은 그죠? 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요 반쪽 면적이 0.3413이니까 요거 2배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0.6826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되게 쉽죠? 그죠? 이건 뭐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만 하면 금방 풀 수 있어. 자, 그럼 470번 문제 한번 봅시다. 470번. 470번. 자, 요렇게 역시 표준 정규분포 하나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1.5부터 플러스 2.5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요렇게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자, 그럼 먼저 0부터 시작해서 2.5까지의 면적, 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G값이 얼마인 걸 찾으면 돼? 2.5인 걸 찾으면 돼. 2.5인 게 0.4938 이렇게 나와있죠? 네, 4938 이렇게 나와있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의 면적 0부터 1.5까지의 면적 그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자. 1.5까지의 면적은 0.433이에요. 그죠? 0.433이 자, 그럼 여기 내가 흰색으로 처음에 알고 싶었던 이 흰색 비큼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노란색 부분의 면적에다가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만큼이 노란색이고 요만큼이 빨간색이란 말이야. 이거 빼주면 돼요. 그래서 빼주면 얼마 되나? 0.0606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네. 이게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거 뭐 밑에 문제 푸는 거 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대충 그래프 이렇게 이 Y축 기준으로 좌우대칭되게 이렇게 볼록하게 하나 그려준 다음에 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선 긋고 그 다음에 표 보고 찾는데 표에 바로 안 나있으면 대칭성 활용할 수 있는지 보면 돼요. 알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47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71번 문제 한번 보면은 P, G가 2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그랬어. 자, 그럼 얘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0일 때고 2가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0보다 큰 쪽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2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요만큼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0부터 2까지의 면적은 거기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얼마요? 0.47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반쪽은 얼마야 무조건? 이 반쪽은 무조건 0.5죠. 그죠?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0.977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그 472, 473번 두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계산해 봅시다.
자, 472번 답 얼마 나오죠? 0.1587 나오나요? 네. 예, 473번은 0.9938 나오나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응용된 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응용된 거 474번부터. 예.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 G의 범위 요 안쪽에 지금 미지수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요렇게 된 예를 들어서 475번 문제 볼까요? G가 뭔지 모르지만 EA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028이 되는 그런 A 값이 뭐냐 얘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자, 역시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여기선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해요. 잘 보세요. 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일단 그려놨고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놨고, 자, G가 2A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028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2A의 위치를 좀 정해줘야 돼. 2A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 자, 평균 0을 기준으로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어요?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자, 만약에 이 왼쪽 편, 0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2A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럼 G가 2A보다 같거나 크니까 여기보다 같거나 크면 이만큼의 면적이 될 텐데 얘는 딱 봐도 지금 이 반쪽이 0.5니까 0.5보다 어떤 값이 나와야 돼? 큰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값은 어때요? 0.5보다 훨씬 작죠? 따라서 2A는 이쪽 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2A는 어느 쪽이야? 이쪽 편인 거야. 자, 여기 어딘가 2A를 찍고 2A보다 같거나 큰 부분이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요만큼의 면적이 0.02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반쪽 면적이 0.5니까 요 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밑금친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0.5에다 0.028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나와? 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0.4772가 되겠어요. 0.477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이 0.477이라고 나와있는지 표를 보고 찾아보면은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G값이 2.0일 때란 말이지. 따라서 요 녀석이 2.0이 되는 그런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A의 위치, EA의 위치를 잡을 때 이게 평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0.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원하는 부분을 비금을 쳐놓고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럼 476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476번 문제. 자, 여기 평균 0이 되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G가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3085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역시 A가 왼쪽 편에 있을지 오른쪽 편에 있을지를 보세요. 0을 기준으로.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 A가 있었다면은 A보다 작은 부분은 이만큼 요 왼쪽 편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5를 넘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0.5를 넘어갈 텐데 문제는 0.5를 안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A가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A보다 같거나 작다, A보다 같거나 작다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0.308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쪽 면적이 0.5라는 걸 이용해주면 여기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0.1915가 돼야겠죠? 여기가 0.1915가 돼야 됩니다. 네, 0.1915가 돼야 돼요. 자, 그럼 0.1915를 보니까 Z값이 0.5인데, 자, 잘 봐, 그러면은. A가 0.5가 아니에요. A가 0.5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표는 항상 어디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 오른쪽, 양수 쪽이란 말이야. 양수 쪽,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이 0.1915가 되는 그런 A 값이 얼마? 0.5란 얘기죠. 그죠? 0.5야. 그럼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A 값은 여기가 A가 아니고 여기는 요 값이 정확하게 G 값이 0.5일 테니까 그럼 여기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0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생각해 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0.5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찾다 보면 부호가 틀려요. 네, 부호 틀리기 때문에 대칭성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476번은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74번, 477번, 478번 세 문제를 얼른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령만 익히면 되거든.
지훈이 전화. 그냥 풀었어요. 봤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 정규분포가 제일 쉬운 파트라 여러분들 요령만 알면은 정말 후딱후딱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474번 답은 얼마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1. 477번은 얼마 나와요? A 값이? 0.5 나오나요? A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A 더하기 1이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78번은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니까 0부터 A까지 두 배가 될 거란 말이야. 0.9544를 2로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Z A 값이 얼마 나요? 2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거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원래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여기 평균 m이고 좌우대칭으로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x 값이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 확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이 밑면적을 내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얘를 표준화를 시켜준다. 자, 이 표준화식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요치환식이에요. 요치환식이에요. 요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x에다 평균을 빼준 다음에 걔를 시그마 표준 편차가 나눈 녀석을 새로운 확률 변수 g라고 하면은 이 g는 무조건 어떤 분포가 되냐면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1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된단 말이야. 평균 0짜리에 표준 편차 1짜리 이런 정규분포가 돼버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를 x 값이 a일 때 여기 x 자리에 a 넣은 녀석의 그 치환시킨 값을 알파라고 놔볼게요. 여기 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a-m 요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를 여기 x자리에 넣어서 치환시킨 값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베타는 시그마분의 b-m이 되겠죠? 거기가 이제 베타 값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저기 흰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랑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항상 같다라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했을 때. 그럼 내가 이 면적은 이대로는 못 구하지만 이렇게 치환을 시켜가지고 이 면적을 표를 보고 찾으면은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죠? 네. 그래서 여기 g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확률과 x가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서로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개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왜 면적이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좀 적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적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넘어가세요. 얘랑 얘랑 넓이 어떻다? 똑같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처음 보는 정규분포 곡선도 항상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표를 보고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걸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자, 483번 문제 한번 봅시다. 483번. 자, 77페이지 483번 문제를 보면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5,3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냐면 확률 변수 x가 42에서 51 사이일 요런 확률을 구하고 싶어. 요런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요런 정규분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평균이 45짜리고 표준 편차가 3짜리인 요런 정규분포 곡선인데, 자, 42는 45보다 좀 작지? 그럼 42는 한 여기쯤 있을 것 같네. 여기 42부터
50일까지 50일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네요. 50일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내가 찾고 싶단 말이야 지금. 이만큼의 면적을 찾고 싶은데 이 그림 자체로 못 찾으니까 내가 뭘 해줄 거야? 표준화를 시켜줄 거야. 자, 그래서 표준화식을 써보면은 g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자 시그마분의 3분의 x 마이너스 평균 45 요걸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표준화 변수 g는 정규분포 무조건 0,1의 제곱을 딸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은 얘를 g의 범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보면은 42를 여기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42 여기 넣어서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보자. 얼마 나오지? 2가 나오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표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자 0부터 2까지의 면적 얼마예요? 0부터 2까지의 면적 표를 보니까 얼마라고 나왔나요? 0.477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0부터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0부터 1까지 면적이랑 똑같죠? 좌우대칭이니까 자 0부터 1까지 면적이 0.34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답은 0.818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령 알겠나요? 네. 정규분포는 이게 끝입니다. 네, 정규분포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 확률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대칭성 같은 걸 좀 이용하는 문제가 살짝 어렵긴 한데 어차피 평균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쪽부터 우리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자. 자, 81쪽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1, 2, 3, 4, 5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질 아닌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507번. 다음 중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fx는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맞나요? 맞죠?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평균일 때 제일 높은 값을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최대값 가집니다. 예,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x가 m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5다. 이거 맞죠? 평균 기준으로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번도 많이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자, m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얘가 이제 요렇게 생겨 먹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랬는데 이 휘어지는 모양은 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시그마 값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그 n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n 값이 커지면은 요 평균 값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예. 평균이 커지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큰 값이잖아. 그래야 돼. 그죠? 예, 따라서 3번도 많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죠.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부터 멀리 떨어진 게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럼 평균부터 떨어진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뭉툭하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네, 뭉툭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시그마의 값이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다. 그죠? 네, 따라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511번.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 녀석인데,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평균 m보다 같거나 크고 어떤 소문자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이제 오른쪽 표랑 같다 그랬어요. 요 소문자 x가 이제 0.5 시그마냐, 1.5 시그마냐, 2 시그마냐 이게 이제 달라진 건데, 지금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70,4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어. 이때 x가 66에서 78 사이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를 요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이 지금 얼마예요? 7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평균이 70이에요.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 그려서 이해를 좀 빠를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보자.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부터
0.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2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면적들이 지금 거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 표에. 그죠? 오른쪽 표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이 녀석도 내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x가 66에서 74인 거에다가 72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70에서 78 사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78이라는 녀석은 뭐야 지금? 78이라는 녀석은 평균 70에다가 이 시그마를 더해준 거랑 같죠? 왜? 시그마 값이 지금 4니까. 그죠? 시그마 값이 4니까. 자, 그 다음에 66은 70에다 얼마를 빼준 거예요? 평균에다가 시그마만큼 빼준 거예요. 시그마만큼 4만큼 뺐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뭐냐? 그 m과 시그마를 표현해주면 m을 기준으로 여기 m 더하기 2 시그마만큼, m 더하기 2 시그마만큼부터 m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이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졸지 말고 쉬운 거니까 잘 되세요. 자, 그래서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면적이 지금 얼마래요? 표를 보니까 이만큼이 0.477이고 그 다음에 m부터 m 마이너스 시그마는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랑 같죠?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네,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0.3413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0.818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0.8185다. 자, 그래서 이제 m값이 70이고 시그마 값이 지금 4인 녀석이니까 66과 78을 m과 시그마로 표현해주면은 m 빼기 시그마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밑면적을 구해주는 거야. 근데 평균부터 몇 시그마까지에 대한 얘기가 그 표가 이제 옆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 표 보고 면적 찾아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51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518번. 자, 확률 변수가 하나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개 이상 나오면 이제 좀 어려워요. 자, 지금 요건 살짝 정하고. 자, 확률 변수가 두 개 있어. x랑 y가 있는데 x는 정규 분포 8,3의 제곱을 따른대요. 자, 그 다음에 y는 정규 분포 12,4의 제곱을 따른대. 자, 이때 x라는 확률 변수가 14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뭐랑 같냐면은 y라는 확률 변수가 k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실은 나중에 그 수능 성적에서 선택 과목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 과목을 뭐 물리를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 과목을 뭐 지학을 선택했는데 지금 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물리 선택한 애는 이렇게 나왔고 뭐 지학 선택한 애는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그럼 원래 물리가 14점 이상의 확률과 그다음에 지학이 K점 이상일 확률이 이제 동등한 점수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이 K값 동등한 표준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 이 K값이 몇 점이 돼야 되는가, 원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찾는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또 상위 퍼센티지가 똑같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 3짜리인데 그럼 14는 어디쯤 있겠어? 14는 한 여기쯤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14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의 면적이 되고 자,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거고 자, 확률 변수 Y에 대해서도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평균이 지금 12가 되고요. 자, 그럼 요만 K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똑같으면 K가 이쪽에 있어야 될까? 이쪽에 있어야 될까? K가 이쪽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K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0.5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죠? 그럼 요만큼의 면적이랑 절대 같아질 수가 없지. 그래서 K 값은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빗금치 부분 면적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표준화를 시켜보자고. 자,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켜보면 G는 어떻게 표준화가 돼요? 표준 편차 3분의 x-8 요거로 표준화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표준화가 되겠어? 얘는 4분의 x-12 요걸로 표준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둘 다 똑같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여기 k 값이 요 값이 똑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야지 이 면적이 얘를 표준화시켜도 얘가 나오고 얘를 표준화시켜도 얘가 나오게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x자리에 14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14 빼기 8은 6이니까 3분의 6은 2죠. 여기 z에 대한 표준 정규표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표준화시켰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표준화시켰을 때 2가 되는 여기 미안, 여기 x가 아니고 y네요. 미안해요. y를 표준화시킨 거니까. 자, 그럼 요렇게 요 4분의 y 빼기 12가 2가 되는 그런 y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런 y 값은 4분의 여기 y자리에 k 넣은 거 k-12가 얘가 2가 돼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20이 돼야 똑같은 면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따져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가 동등한 잣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줄 때 이제 요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주에서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용돈이 한 달 용돈이 8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3을 따른다. 요런 정도를 따는 거랑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애들이 한 달 평균에 12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4더라. 뭐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럼 진주 지역에서 지금 한 달 용돈을 14만 원 받는 애가 서울에 갔을 때 얼마 받는 애랑 동등한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2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상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가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 이게 확률이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 확률이 동등하게 되는 그런 용돈값이 얼마일까?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든 건데 뭐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포가 다른 두 개의 정근포를 각각의 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 두 개를 이제 동등한 잣대를 놓고 계산할 때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능 성적표나 모의고사 성적표 뒷면에 보면은 요 집값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설명이 요즘은 안 나오나? 옛날 성적표들이 이제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이 어떤지 그 성적표 뒤에 다 나왔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 뒤에 요즘도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받아보면 뒤에 뭐 이렇게 뭐 Z값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길게 적혀있긴 해요. 뭐 길게 적혀있지, 그치? 나중에 잘 보세요. 그게 다 여기 확률분포에서 나오는 공식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알면은 내 성적이 내 모의고사 성적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신 성적 산출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쓴다. 내신 성적 산출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52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화시키는 문제들 몇 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이제 어떤 x에 대한 분포가 나왔으면은 걔를 표준화시키고 표 보고 넓이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523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정규 분포 뭘 따르는 거니까 35,4의 제곱을 따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은 x-37의 절대값이 4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요걸 이제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절대값 부등식 풀어보자. 절대값 x-37이 4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 풀어보면은 x-37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플러스 4까지가 될 거고.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37을 더해주면은 41보다 같거나 작고 3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범위가 33 이상 41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요거랑 이제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정규분포는 딴 거 없고 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자, 얘가 x는 지금 평균이 얼마짜리? 35짜리고 그럼 33은 35보다 약간 작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41은 35보다 좀 많이 크네요. 41은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그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뭘 시켜주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화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자, 표준화식은 어떻게 된다? 시그마가 지금 4죠.
표준 편차 4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35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지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주면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다 33을 넣어보세요. 얼마가 되죠? 3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0.5부터 자 4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 41에다 35 빼주면 6이니까 4분의 6은 1.5가 되겠죠. 그죠?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면적은 표준화시킨 그래프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1.5까지 면적 이만큼의 면적이랑 똑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답을 있습니다. 0부터 1.5까지 면적 표 보니까 얼마라고 나와있죠? 0.433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0.433이 이렇게 나와있고 0부터 0.5까지의 면적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0부터 0.5까지 면적 구하면 되죠.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0.192로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따라서 계산해주면 0.624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네, 요령만 알면 돼요. 요령만. 네, 요령만. 그래프 그리는 거 빼먹지 말고 그래프 그려야지 정확하게 어디쯤에 이제 비금이 쳐진지 알기 때문에 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알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531번 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일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2분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겠어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를 TV 시청 시간이라고 두세요, 그냥. 예. 확률 변수를 TV 시청 시간이라고 두면은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겠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평균이 얼마? 50,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50,12제곱을 따르는 이런 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일일 TV 시청 시간이 68분 이상인 학생 전체의 몇 프로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결국 뭐냐면 TV 시청 시간 x가 68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추격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아, 내가 확률 변수 x를 뭘로 잡을래? 그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x가 어떻게 될 확률일까? 요거 세 개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자, 한번 보자. 얘는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 하나 그려주면은 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 12짜리인데 자, 68하는 50보다 크니까 여기쯤 있겠지? TV 시청 시간이 68보다 같거나 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제 전체의 몇 프로냐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구하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한다? 표준화를 시켜서 구한다. 자 g는 어떻게 되지? 12분의 x-50 이걸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면은 x가 68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g가 뭐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될까요? 보면은 자 여기다 68을 넣어보자고. 자 여기 68 넣어주면은 12분의 18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1.5가 되겠네요, 그죠? 1.5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자 평균이 0이고 자 여기 1.5가 있는데 1.5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 비금치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0부터 1.5까지의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 0부터 1.5까지의 면적이 여기 0.43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0.4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반쪽 면적이 총 0.5가 돼야 되니까 이 비금치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0.07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확률은 0.07이고 얘를 이제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7%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전교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7명이 어떻게 된다? TV 시청 시간이 68시간 이상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자, 내일 좀 더 이어서 문제 몇 개 더 풀어본 다음에 정규 마지막 내용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